WRNG 이번 시간에는 돌봄교실과 돌봄교실 지도사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돌봄교실의 개념과 추진 배경 및 발전 과정, 그리고 돌봄교실의 유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돌봄교실 지도사의 정의와 자격 및 조건, 역할, 복무 및 계약 시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과 후 돌봄 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게 된 황소영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돌봄 교실의 전반적인 개념과 돌봄 지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즐겁게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초등 돌봄 교실의 개념입니다. 별도의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이외에 이루어진 돌봄 활동을 우리는 초등 돌봄 교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을 돌봄 전담사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돌봄 교실 프로그램 관리와 학생 보호, 그리고 교실 관리, 그와 관련된 보고들, 또 기타 돌봄 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돌봄 전담사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돌봄 교실의 운영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봄 봉사 인력이라고 부르고요. 교실을 운영하거나 또 지원 관련 봉사를 해주시는 인력들을 돌봄 봉사 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아이들이 특별활동이나 단체 활동 등을 운영하고 전반적인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단체 활동 지도 강사들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돌봄 교실의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분들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 돌봄 교실이 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 하는 배경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또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되면서 양육 환경이 매우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등 돌봄 공백이 생기게 될 경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여성이 출산 이후에 소득 활동을 포기하는 두 번째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돌봄 교실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서 초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를 없애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아주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돌봄 교실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지 추진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에 초등 저학년 방과 후 교실 도입 정책이 발표되면서 2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종일 돌봄 교실, 그러니까 초등 보육시설을 야간까지 운영하는 이 교실이 시범 운영이 되었고요. 2010년에는 초등교육교실을 초등돌봄교실,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더 확대되어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하여서 13년까지 운영하였고요. 그리고 이때는 엄마품 같은 어떤 그런 개념 때문에 용어가 있었는데 뒤에 다시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초등 방과 후 돌봄 강화 모델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서 78개 학교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서 좋은 사례를 배출하였고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범정부적인 통합 지원 시범 운영을 하게 되어서 6개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 시범 운영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초등 돌봄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전년도의 것들을 반영하여서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떤 것들을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요. 또 2015년도에는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만족도 높은 돌봄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이 돌봄 전담사라는 과정의 원격 연수 자료 개발 및 활용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2016년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발전이 되게 됩니다. 학년 특성을 반영한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전 학년 돌봄을 완성하게 되었고요. 또 저학년 학생을 위해서 돌봄 교실 놀이 프로그램 표준 모델도 개발이 되고 보급되었습니다. 자, 2017년도에서는 이제 정부의 국정과제로 돌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확정되면서 전학년으로 이제 확대되는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고, 내실화 방안이 병행되어서 추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는 온종일 돌봄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2년까지 총 3,500개의 교실로 더 많이 확대되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 분야가 늘어나갈 거기 때문에 이 자격 과정이 얼마나 유용한지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봄 교실을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책의 목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목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유익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핵심 과제로 3가지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초등 돌봄 교실 확대 및 내실화라는 과제를 발표했고요. 대상의 어떤 더 보편화되는 거, 그리고 시간이 늘어나는 거,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봄 교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서비스 적절 기준 마련 등의 운영 내실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주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이라는 아주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을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다양화해 나갈 것이고요. 또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서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학교와 마을이 돌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돌봄교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 돌봄 교실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현재는 약 24만 명 대상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1, 2학년 중심이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되어 나가겠지만 시간도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인원수도 늘고 그다음에 시간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4만 명의 대상을 돌보게 될 거고요. 돌봄 교실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교실 활용도 늘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상 및 운영 시간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점차 얼마나 늘어 나갈 건지가 정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주체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마을의 교육 공동체랄지 또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의 방과후 지원센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돌봄 서비스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교육청의 지원이 앞으로 많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모델의 다양화를 꾀해 나갈 것이고요. 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청 협업을 통해서 학교 안팎의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중심의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 돌봄 협의회를 지금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던 것에 폭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교실 개방도 많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내에 지금 교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활용 가능한 교실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서 돌봄기관 설치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행재정적 지원도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 후 학구 운영 학교에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소속의 지방 공무원을 추가 충원하는 등의 인원을 확대시켜서 나갈 예정이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재정적 지원 같은 경우에 이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 공간 확보를 위한 어떤 소요 재정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교실 상황도 그렇고 거기서 쓰여지는 교재 교구도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지만 공간 확보와 이런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학교, 교육지원청, 또 중앙 단위의 개별 어떤 돌봄 수급 현황 등을 여러 차례 이렇게 점검하고 또 지역 중앙 간 협력을 위해서 상시 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상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돌봄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상이 낙오되는 그런 부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그리고 교육을 운영하시는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 발굴, 확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학교에서 잘 운영은 하고 있지만 다른 학교에서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공유하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역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서 초등 돌봄 확대 및 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 보급하고 또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수 사례 발굴에 대해서는 책자도 보급되고 있고 여러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도 마련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봄 교실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오후 돌봄 교실입니다. 대상 학년은 초등 1, 2학년 위주로 앞으로는 초등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서 대상 학년을 선정하고 조정 가능합니다. 또 특히 이 중에서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 및 장소입니다. 운영 시간은 방과 후부터 오후 17시까지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서 급식 제공 없이 오후 돌봄을 19시까지 연장하는 등 탄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 장소는 오후 돌봄 전용 교실이 있으면 그곳에서 아니면 다른 교실과 겸용하여서 교실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저녁 돌봄 교실입니다. 대상 학년은 1학년에서 6학년이고요. 이 오후 돌봄 교실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이거와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해서 돌보는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대상 학생이 가능하다면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돌보는 교실이 바로 저녁 돌봄 교실입니다. 운영 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역시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귀가하는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저녁 돌봄보다는 오후 돌봄의 연장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셔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이것도 역시 오후 돌봄 전용이 있으면 그곳에서, 없으면 겸용교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아직은 돌봄교실이 전용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거나 저녁 돌봄이 전용으로 마련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는 연계형 돌봄 교실인데요. 대상 학년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택해서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 교실은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은 오후 돌봄 교실과 동일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시간은 이것도 역시 방과 후부터 17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학교 여건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탄력 운영이 매우 개방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장소는 돌봄 전용 교실 또는 겸용 교실을 이용합니다. 특히 일반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도서관이나 특별실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 학생관리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 과학실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험 도구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위험에 가까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이제 좋은 사례를 소개하자면 상담실을 이용해서 카페형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학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방학 중 돌봄 교실입니다. 대상 학년은 1학년에서 6학년이고요. 학기 중에 돌봄 교실 및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에 참여한 학생 또는 방학 중에 신규로 돌봄을 요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9시에서 17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요. 방학 중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그러니까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의 수요와 학교의 여건을 바탕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또 학생 안전과 관련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오전부터 학기 중 돌봄 운영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 장소는 오후 돌봄을 했던 방학 중에 그걸 연장해서 전용 교실이나 겸용 교실을 이용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또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에서도 그 장소가 있다면 같이 운영해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돌봄 교실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념도 알아보았고, 이제 유형도 알아보았고, 정책도 알아보았으니 거기서 이제 실제적인 운영을 하게 되시는 돌봄 교실 지도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된 업무를 보시는 분이 바로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이 돌봄 전담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 한번 개념에서 살펴보았었죠. 자, 돌봄 교실 프로그램 관리와 또 학생들을 그 안에서 보호하시고 또 교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시고 이 관련된 것들을 또 학교나 교육청에 보고하고 기타 돌봄 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돌봄 전담사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용어가 조금 변경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돌봄 전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돌봄 전담사의 돌봄교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유초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해서 이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전문성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 채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조금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그 중에 이제 자격 취득을 하게 되고 또 소정의 교육 이수 등을 하게 됐을 때 조건부 채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채용에 대한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돌봄 전담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데요. 우선 학생 관리를 하십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 교실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지도 또는 안전지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여러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받게 되고 관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돌봄 교실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 수업과 관련해서는 연간, 월간, 주간 또는 일일 운영 계획안을 작성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활동 관리도 이루어집니다. 숙제나 그 밖에 개인이 하고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이 밖에도 간식 및 급식 준비랄지 또는 그것을 제공하고 사후 처리하는 것까지 선생님들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타 교실 관련된 업무 협조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 업무를 잘 숙지하셔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돌봄 전담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용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근거는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의거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절차도 시도교육청의 채용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공개 모집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인재를 이제 발굴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히 돌봄 전담사로서의 어떤 유능성,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분들의 역할이 잘 맞는지를 보고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전담사의 경우에 채용은 당연히 공개 모집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돌봄 전담사가 특별 휴가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잠시 쉬게 됐을 경우에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공고기간 등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서 또 학교 단위에서 인력 풀을 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해 두시면 뭔가 공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렇게 채용해서 조금은 공백 없이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재정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복무, 그러니까 돌봄 전담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인사관리 규정에서 특히 취업 규칙에 근거해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요즘 강조되는 부분이 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쉴 수 있는,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을 부여해서 근로시간 중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고 있고 이런 복지 혜택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명령에 따라서 초과 근무를 한 시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 시도교육청의 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교육을 하게 됐을 때도 이렇게 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 또는 출장비 지급 기준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안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여건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금지, 이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약하실 때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야 될 거고요. 특히 근무 시간 이전에 막 출근하라든지 또 근무 시간 이후에 나와서 남은 업무를 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요즘 많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선생님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할 때 체계적인 관리도 할 수 있고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계획하고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고요. 또 교실의 놀이 안전, 학생 관리, 관련 업무 처리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이 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 교육에 참여하셔서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심폐소생술이라는 그 능력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약시 구비 서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관련 자격증 사본, 또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셔서 이 돌봄 전담사를 지금 지원하셔서 자격을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미리 잘 챙겨두시면 앞으로 지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렇게 돌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교실이 운영되고 어떤 분들이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돌봄교실과 돌봄교실 지도사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봄교실의 운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